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백석문화대학교 미래혁신교육원 김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장으로서 나왔다기보다는요, 운영체제 혁신교과목을 운영하고 나서 그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우수했다기보다는 물론 약간 제가 두 개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약간 실패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성공한 사례인데 그걸 좀 혁신 사업에서 나누고 교수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여서 연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PPT 화면이 제가 하기로 했던 그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혁신교수법을 하브루타로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과목은 2학기에 진행되었던 스마트 미디어 학부에서 운영체제 과목이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이론 과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 결코 재미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기사 시험에 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업기사 시험이죠. 전문대생들이 치러야 하는 이게 굉장히 필수 과목이기도 해요. 이론 과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맡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 그러다가 하브루타 아시죠? 애들이 서로 말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하는 하브루타를 적용해보자. 어차피 이론 제가 떠들면 안 듣거든요, 애들이. 교수님들 그거 수업 시간에 인식하시죠? 교수가 말하면 바로 엎어지고 자고 이럴 수 있어요. 뭐 우리 애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근데 이제 본인이 말할 때는 결코 안 졸거든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말할 때도 자다가 약간 깨요. 근데 본인이 말할 때 물론 안 졸고 옆에 친구가 말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교수가 말하는 것보단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본인들이 말하게 하자라고 해서 하브루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다가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업 운영 방식은 스텝 4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2주차까지 하브루타 수업이 뭔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룰이라고 그래서 발표할 때 어떤 스텝에 의해서 발표하는지 조심할 게 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고요. 스텝 3에 가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서 폼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말에는 어떤 평가가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텝 4에서는요. 이제 교재 집필을 완료하고 그거를 저자 직강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채널 오픈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촬영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저자 직강으로 올리도록 해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이 작업해서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걸 보고 학생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PPT 자료에는 뭐 도입의 필요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오는 필수 과목인 운영체제를 더군다나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또 그리고 교수가 수업할 때 졸고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적용했고 각각 한 명씩 주차별로 제가 발표해야 되는 주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었고요. 그거를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매칭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사람 하고 손 들면 예를 들면 7개 주제면 한 30명 수업이라고 하면 한 주제에 대해서 5명 정도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4명에서 5명 정도. 그러면 저요 얘기하죠. 그러면 화면에다 보여주고 타이핑하는 거죠. 이 주제는 누가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발표하게 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룰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해서 4명이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루하고 바로 또 졸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 듣게 하고
잘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게 하는 한 방법으로 그라운드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번복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라운드 룰 첫 번째, 일어나서 저는 무슨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반드시 말을 하고 일어나서, 그리고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앉을 때 이상입니다 하고 앉으십시오. 이렇게 그라운드 룰을 정했고요. 그리고 앞 사람이, 발표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할 내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너무 다 말하지 말고 자기가 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잘 설명하도록 말하고, 두 번째 발표하는 사람은 이전에 발표한 사람의 내용을 결코 겹치면 안 됩니다. 이런 룰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앞 사람이 발표할 때 많이 졸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발표를 할 때는요, 자기들끼리 얘 뭐 아까 발표한 내용이잖아, 왜 해? 뭐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약간 듣습니다. 자기가 중복해서 발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을 다르게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 말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끝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 집필을 하자. 학생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떠니? 너네가 인생 처음으로 책을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와, 좋아요.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를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 시점에 제가 폼을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챕터를 나눠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쭉 챕터로 나누고요. 하나의 챕터에도 세부 챕터로 나눠서 그걸 다 어사인 해줬습니다. 미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재 집필할 수 있는 포맷을 나눠주고 그 내용을 집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재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재 집필 폼을 미리 줬더니 그 아래다가 폰트며 뭐며 다 그 레이아웃 다 잡아서 줬거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런 레이아웃을 잡아서 줬더니 거기에다 채워 넣는 재미가 좀 있고,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타이핑만 하면 갖다 베끼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짰고요. 챕터별로 팀을 짰고, 교재 집필을 하는 학생, 영상에서 자기가 저자 직강, 그죠? 책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직강을 한다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집필하고 영상 촬영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피드백이 어떤 게 나오냐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를, 저도 이제 많이 제가 대학원 때도 공부할 때도 박사과정까지 운영체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는데, 대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운영체제도 잘 몰랐거든요. 대학원에 와서 다시 공부하면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학생들 말이 하도 반복하고 집필하고 또 영상 촬영하고 영상 촬영한 거를 막 서로 막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운영체제 배웠던 거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이 정도로 발표를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미래혁신교육원에서 혁신 교과목 계속해서 2학기에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그리고 교수님들이 목적하시는 바대로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과 알파카. 첫 번째, 파카가 설명하는 메모리. 컴퓨터의 주 장치는 5가지를 이루어져. 입력장치, 출력장치, 연상 및 제어장치, 그리고 기억장치. 이 기억장치가 바로 메모리야. 메모리라고. 메모리는 주 기억장치와 보조 기억장치로 나누어져. 주 기억장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너가 HTML 코딩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만 튕겨버린 거야. 곰이 설명하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전원이 꺼져도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 기억 장치는 전원이 꺼져도 작업물을 저장해두는 장점이 있어. 다음은 메모리의 간단한 종류야. 롬의 경우 데이터가 자동 저장이 되지만 램의 경우 자동 저장이 안 돼. 임마! 너 자지 마, 이 새끼야. 다음은 가상 메모리야. 실제로 존재하는 메모리는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있어 메모리 역할하는 메모리야. 과제 끝! 예!